안녕하세요.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 방송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이 방송은 각 해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나와 같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그 일이 바로 자신에게 닥쳤을 때는 누구보다도 격하게 반응하게 되는 극단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와닿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대사를 한번 볼게요. 그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 권민우 대사인데요. 낙하산으로 들어온 게 웃겨요? 다 같이 분노하고 긴장해야 될 일 아닌가? 우영우가 강자예요. 이 게임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우영우는 우리를 매번 이기는데 정작 우리는 우영우를 공격하면 안 돼. 왜? 자폐인이니까. 우리는 우영우한테 늘 배려하고 돕고 우영우가 약자라는 거 그거 다 착각이에요. 다음엔 최수연의 대사입니다. 학교에서 일상 1등만 하던 너마 아무데도 못 갔어. 그게 불공평하다는 거 다들 알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니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네 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 얼마 전에 대단한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공감을 이끌어내었던 아주 유명한 대사죠. 그런데 과연 모든 시청자들이 우영우 친구, 즉 최수연의 말에 공감할까요? 간혹 우영우의 남자 동료, 즉 권민우의 말이 더 일리가 있다고 느끼는 시청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다음 사례들을 한번 보실까요? 그 첫 번째 사례는요. 우리 아이는 특별 전형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 그게 말이 돼?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적이 좋은 우리 아이를 제치고 추천을 받는다는 게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다문화 정책 어쩌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만저만 피해가 아니거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요. 무슨 나라 정책이 그따위야?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죽으라는 소리야? 아무 대책 없이 골리앗하고 경쟁하라는 게 말이 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놀랍게도 두 번째 사례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렇듯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당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득권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주장하는 시위였는데요. 지하철이 1시간 정도 지연되기는 했었죠. 물론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약자에 대한 개념이 그리 건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해주었으면 됐지. 이번에 또? 배부르니까 등등의 말을 그냥 당연하듯이 하던데요. 이것은 마치 자신들은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고 약자들은 그냥 받는 사람이니 이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는 식의 태도가 아닐까요? 뒤집어 생각하면 약자들은 그냥 받는 사람이니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보통 차별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할 때 거의 항상 모든이 또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곧 평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오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앞의 예시에서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본다고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그들처럼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이 누리는 권리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스템이 비장애인 위주로 설계가 되다 보니 장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것이고요. 삶 자체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나 차별의 문제는 제로성 게임이 아닙니다. 즉, 어느 한 측의 권리가 개선된다고 해서 다른 한 측의 권리나 지위가 타격을 받는 구조가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증대됨으로써 유익을 누리는 주체가 바로 자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금 전 예에서와 같이 드러난 차별이 있는가 하면 애매한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 정의를 가장한 차별 등도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 표정 등에서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대놓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이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고요. 또 이런 케이스가 누적되다 보니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미세 공격,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는 실수이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아가씨한테 이야기해도 돼요? 여성 사장을 그냥 직원으로 생각한 겁니다. 왜 꼭 사장이 남성이어야 합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장애인한테 위로하듯이 말한다든지 하는 태도는요. 장애인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너희 나라에서도 이런 거 해? 이 말투는 그 나라를 폄훼하는 말투죠.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모르고 한 말인데 그리 비난받을 일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약자나 소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런 식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죠. 이렇듯 마이크로 어그레션, 미세 공격, 미세 차별은 겉으로는 사회 규범에 어긋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에도 좀 곤란한 면이 있고요. 용기를 내서 의견을 표출하더라도 속이 좁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미세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축적되면 자아 개념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요. 성취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앞날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서 패시브 어그레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반응을 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폭력입니다. 수성적 공격이라고 하죠. 물론 차별적 언행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면도 있지만요. 이것을 그냥 사무실이나 교실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체 범위로 확장하면 이 역시 차별의 한 부류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자기네들 이제 휴식 공간을 요구했을 때 그때 관리자가 알아서 하고 무성의하게 대답한다든가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본다든가 그냥 서류를 획 내던진다든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쉬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인데요. 역시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차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차별은 상황에 따른 상징, 대표 이슈를 반영하여 매우 트렌디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별의 형태, 빈도, 부각되는 이슈 등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반적인 유행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축적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각 상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차별로 이어지고 또 편가르기처럼 네 편, 내 편을 계속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고용 형태에 따른 갈등, 예를 들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노무직, 사무직, 대기업, 영세기업 등등이 있겠죠. 그 대립 형태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서로 자신들이야말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한쪽은 계속해서 기존의 제도 등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한쪽은 반대편의 혜택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별은 시대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도 등도 그것에 맞게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차별이 트렌디하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전에는 밖으로 나오기를 다소 꺼려하던 소수자들이나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차별 정책 시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허용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공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한 일임에는 틀림없으니까요. 물론 저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불편함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아빠랑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종종 곤란함을 겪습니다. 저희 딸은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데요. 10대 중반이라 남자 화장실에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빠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른 엄마와 아들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성소수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모두를 위한 사회여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이를테면 인종, 성별, 각종 장애, 취향, 국적, 학력, 나이 등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장벽이 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나와 같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좀 산만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어쩌면 그 편이 오히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고백하자면 이 방송을 위한 메인 텍스트가 없었거든요. 물론 여러 책이나 방송, 인터넷 자료 등을 많이 참고하기는 했지만 어느 한 저자나 방송을 기본으로 정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개념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인권, 평등, 정의, 공정, 편견, 인식, 기회균등 등 많은 해결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편 방송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진행자 유미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